자, 이번 시간에는 10장 2절 급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미적분학 파트에서는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 10장의 급수도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을 다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급수의 개념, 10장 2절에서 급수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나면 그 판정법은 우선 생략하고 뒤쪽에 몇 급수 파트부터 이어서 배웁니다. 그때 뒤쪽에 그 몇 급수 파트를 얘기할 때 판정법이 필요한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판정법을 다 배우진 않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말 시험 때 이제 여기서 배우는 부분만 테스트를 하니까 여기서 언급해주는 판정법 이런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선 10장 2절 급수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급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한다라는 거예요. 더한다라는 건데 무엇을 더하는 거냐 하면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자, 어떤 수열을 우리는 그 원소가 실수인 리얼 넘버 그런 수열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수열을 우리가 표기를 할 때 항을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A1, A2, 점점점 이렇게 해서 일반 항을 AN 하고 표기를 할 거고 다시 점점점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열의 항은 번호를 꼭 A1 이렇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A0 이렇게 가는 것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A1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하고 A0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를 주로 다룰 테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둘 다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일반항이라고 했던 AN 이것을 집합기호 안에다 두고 여기 N이 어디서 움직인다라는 걸 표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열이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급수도 거기에 맞춰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수열의 항을 다 더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A1부터 시작했다면 A1부터 다 더하면 됩니다. A0부터 시작했다면 A0부터 다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이 무한한 항을 다 더한 거, 그것을 간단하게 시그마 기호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수열이 A0부터 갔다면 A0부터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A0부터 마찬가지로 여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급수에도 여기가 1부터가 아니고 0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해서 이런 기호를 쓸 거고 수열의 항을 다 더한 것을 무한급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급수다라고도 불러요. 해서 우리 시간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급수라고 했을 때에는 무한급수를 표기하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무한급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급수의 첫 번째 항부터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A1부터 시작했다면 A1이 될 텐데 번호를 A0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A0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그 급수는 첫 번째 항이 A0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시작한 부분부터 더해줘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되고요. 예, 첫 번째 항부터 더합니다. 번호가 0부터 가던 1부터 가던 2부터 가던 예, 상관없어요. 시작부터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부분은 예, AN 하고 번호 붙인 곳에서 끝나야 돼요. 예, N번에서 끝나야 돼요. N번 예, 끝나는 번호. 자, 그럴 때 그 처음부터 예, AN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쓸 거예요. SN. 예, 여기서 S라는 것은 이제 summation, sum, 예, 이것을 뜻하는데 합, 예, 여기까지 더한 것을 SN이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S1 하면은 A1까지 더한 거고 S2 그러면 A2까지 더한 거고 예, 시작부터 예, 그렇게 됩니다. A0부터 시작했다면 A1은 A0 플러스 A1 이렇게 될 거고 A1부터 시작했다면 S1은 그냥 A1 하나밖에 없죠.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표기한 SN을 이름을 줄 텐데 부분합이다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부분합. 자, 그러니까 SN은 A1부터 시작하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AN까지 더하는 거. 이렇게. 예. 그런데 A0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SN은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해서 AN. 예. A1부터 시작했으면 A1부터 더하면 되고 A0부터 시작했으면 A0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어쨌든 SN하고 번호를 주려면 끝나는 것은 AN에서 끝나야 돼요. 어디서 시작했던 SN은 AN에서 끝나야 돼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한 곳부터 해서 AN까지 더해서 끝난다. 예,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부분합이라고 불렀는데 부분합도 수열을 만들 수 있지요. 자, 그러면 S1, S2, 점점점 이렇게 해서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럼 부분합도 하나의 수열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해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 그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s라고 쓸 거예요. 예, 이것도 summation 하는 뜻입니다. 예, 이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존재하면 그 존재하는 값을 s라고 쓸 텐데, 자, 부분합 sn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하면, 예, 그러면 우리는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0부터 시작했다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되겠죠. 예,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무한한 항을 다 더한 거. a0부터 시작했다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무한한 항을 다 더한 거. 이 급수, 전체 급수가 수렴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그럼 너무 당연하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하는 것은 우리 SN의 수열을 만들어 봤어요. A1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끝나면 A0부터 시작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S1은 A1부터 시작했다면 S1은 A1, S2는 A1 플러스 A2, S3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그렇죠? 항을 하나씩, 번호 하나가 증가할 때마다 항을 하나씩 더 더해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해서 무한한 항을 다 더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급수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바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하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값이 존재하면 급수가 값이 있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급수는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해서 무한급수는 유한계 항을 더한 게 아니고 예, 무한계의 항을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계의 항을 다 더한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의를 먼저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분합, 예, 부분합의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했습니다.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면 무한급수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예, 이 값이 존재한다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예, 이 극한이 존재했다라는 뜻이니까 그 값을 s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 무한급수도 s 이렇게 쓰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예, 역시 극한으로 이렇게 정의된 거니까 우리 극한의 개념을 압니다. sn이 점점점점 s로 가까이 간다. 그런 뜻이죠. sn이 s로 가까이 간다. 그렇다면 sn은 s의 근사값으로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급수가 주어졌을 때 이 급수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다면 예, 역시 여기 부분합을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차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여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차가 한 1000분의 1보다는 작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예, 우리가 sn에서 n이라는 값을 얼마까지 더해주면 그렇게 될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예,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뒷절에서. 예. 자, 그럼 우선 예, 무한급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무한급수가 값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급수가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예,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예, 순서를 약간 바꿔서 예제 8번부터 볼까요? 예, 그런 예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분의 1 이런 급수가 있다. 이게 수렴한다라는 걸 보이고 그 합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 조금 전에 정의한 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 아는 급수의 값이 없어요. 이제 아는 급수의 값이 생기면 우리 미분적분할 때 공식 썼듯이 공식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없으니까 예, 직접 정의를 써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an, 예, an은 여기 시그마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일반 항입니다. an. 그렇다면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sn은 여기 시그마에 n이 1부터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a1부터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a1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시작할 텐데 여기 번호가 n이니까 끝나는 것은 a, n에서 끝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대입해 볼까요? 예, an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a1은 여기다 1 대입하고 a2는 여기다가 2 대입하고 이러면 되죠?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1 플러스 1분의 1,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해서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n 대입한 거 an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더하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예, 지난 시간에 7장 공부를 할 때 부분 분수 고치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변수 n을 x라고 생각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x 1차식이죠. 그리고 1승이죠. x 플러스 1 1차식이죠. 1승이죠. 그렇다면 x분의 상수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상수 예, 이렇게 부분분수로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변수를 n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값도 n분의 상수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상수. 예, 이렇게 해서 그 상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예, 이 시간 끝나면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고치면 예, 그 값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예, 통분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전부 그렇게 예, 이 앞에 있는 것은 1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1 예, 해서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두 번째 것도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고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볼까요? 구조를. 앞에 있는 그룹의 뒤에 있는 수하고 뒤에 있는 그룹의 앞에 있는 수하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하면 예, 이건 유한계 더할 거니까 내가 순서를 바꿔서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계일 때는 마음대로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한계일 때는 뭐 관계없죠. 그렇죠? 예, 항상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그룹, 뒤에 그룹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예,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른 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 뒤에 플러스 3분의 1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도 n분의 1, 그렇죠? 그 앞에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제일 앞에 1하고 제일 뒤에 있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합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합을 구할 수 있었어요. SN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SN의 극한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무한급수는 이 값을 정의하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SN을 조금 전에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뒤에 있는 값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죠? 전체는 그것분의 1, 0으로 가주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앞에 있는 상수는 극한을 취해도 그 상수니까 그대로 있죠? 1이죠. 예, 해서 이 극한이 존재했어요. 그렇다면 이 급수의 값은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 이제 이렇게 어떤 급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급수의 값이 얼마인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값을 구하기가 쉬운 것 중에 예, 이런 것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기하급수라는 것이 있어요. 기하급수는 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바로 판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값이 수렴한다면 값이 얼마다라는 것도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이 쓰이니까 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하급수는 이렇게 정의해요. 우선 A라는 수를 선택을 할 텐데 0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0이 아닌 수 A를 선택을 해요. 마찬가지 R은 어떤 수를 선택해도 관계없지만 0을 선택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예, 이것도 0이 아닌 수를 선택을 할 거예요. 해서 0이 아닌 수 R을 선택을 했어요. 해서 0이 아닌 수 A와 0이 아닌 수 R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급수를 만듭니다. 첫 번째 항이 A가 되는 급수예요. 그 다음 항부터는 앞에 있는 항에 R을 곱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고 두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고 세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네 번째 항을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무한히 나가는 이 급수. 예. 그럼 이 급수를 기호로 시그마 기호로 쓰면 시그마 예, n이 어디부터 간다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편의상 1부터 간다라고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간 끝나면 이 똑같은 값을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바꾸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연습을 하세요. 여기 시작하는 값을 하나 빼주면 뒤에 게 어떻게 될까? 시작하는 값을 하나 더해주면 뒤에 게 어떻게 될까? 그걸 연습하세요. 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는 값을 하나 빼면 뒤에 건 하나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시작하는 값을 하나 더해주면 뒤에 건 하나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전개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예,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1부터 간다라고 쓸게요. 예, 0부터 간다라고도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 바꾸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부터 갔으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인 거죠. 1, 번호가 1 붙는 거죠. 그렇죠? 그때 r이 없죠. 예, 그렇다면 0이 돼야 되니까 r의 승수는 1부터 가는데 0 되려고 하면 n-1로 표현해야 n이 1일 때가 0승이 되죠. 그렇죠? 해서 a, r의 n-1승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그마 기호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것도 공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 급수를 초항, 첫 번째 항이란 뜻입니다. 초항이 a이고 공비, 공통의 비율 그런 뜻입니다. common ratio 그런 뜻이에요. 공통의 비 그런 뜻입니다. 공비가 R인 기하급수다.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불러요. 예, 기하급수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기하급수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이 기하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R이 1이다라는 케이스를 먼저 가지고 와 볼까요? 자, 그럼 R이 1이다 그러면 1을 곱해줄 거니까 계속 항이 A로 계속 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SN은 우리 수렴발산 정의를 SN으로 했으니까 SN은 A1 첫 번째 항부터 번호를 1번부터 줬으니까 A1부터죠. 첫 번째 항부터 AN까지 더하면 되는데 전부 A니까 A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럼 1번부터 N번까지 갔는데 전부 A니까 A가 N개 있어요. 그걸 다 더한 거니까 NA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 그렇죠? 무한대로 가는 값에 a가 곱해졌는데 a는 정의에 따라서 0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0보다 크던지 0보다 작던지 할 텐데 무한대로 가는 값에 0보다 큰 값이 곱해지면 플러스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로 가는 값에 0보다 작은 값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발산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R이 1이면 급수는 발산해요. 자, 그러면 결론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기하급수는 공비가 1일 때는 발산하더라. 그렇죠?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수열, SN의 수열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 S1, S2 점점점 해서 SN 이렇게 되는 수열일 텐데 R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A1부터 갔으니까 S1은 A1 하나니까 A지요. 그렇죠. 그 다음 S2는 A1부터 A2까지 더해야 돼요. 근데 A2는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얻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A입니다. 그렇다면 S2라는 것은 A1 플러스 A2인데 A 플러스 마이너스 A. 그렇죠? 그럼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S3는 거기다가 다시 A3를 더해 줄 테니까 A를 또 더하면 A. 그렇죠? 그 다음 S4는 거기다가 다시 A4를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를 또 더하면 0. 그렇죠? 그럼 이 수열은 A는 0이 아닌 수니까 A0, A0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A는 0 아닌 수니까 두 개의 수가 반복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개의 수가 반복되는 진동하는 그런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수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발산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SN이라는 부분합의 수열이 발산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예,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죠. 예, 그렇다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로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예, 둘 다 기하급수는 발산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제거했으니까 예, R이 두 가지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1도 아니고 예, 마이너스 1도 아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렴 발산을 이제 조사할 거예요. 예, 희하급수는 예,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될 거고 편의상 n을 1부터 시작한다고 썼어요. 그래서 뒤에 것을 AR의 n-1승으로 맞춰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기하급수입니다. 이것이 수렴하냐 발산하냐라는 것은 SN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SN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볼 겁니다. SN은 A1부터 시작했으니까 A1부터 해서 AN까지 더해야 되는데 예, A1은 A고 A2는 AR이고 이렇게 되고 AN이 AR의 N-1승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구조를 보니까 계속 R을 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R을 곱해서 뒤에 항을 얻으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SN에다가 R을 곱해주면 같은 항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렇죠? 자, 그럼 SN에다가 SN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R을 곱해 볼까요? 그럼 첫 번째 항은 A였는데 R 곱했으니까 AR. 두 번째 항은 AR에 R 곱했으니까 AR의 제곱. 그렇죠? 마지막 항은 AR의 N-1승이었는데 R 곱했으니까 AR의 N승.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항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이 값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같은 값들이 있었으니까 예, 이렇게 빼주면 SN에서 RSN을 빼주면 같은 항은 사라지죠. AR 사라지죠. AR의 제곱 사라지죠. AR의 3승 똑같은 항이 있으니까 빼주면 사라지죠. 그렇죠? 해서 AR의 N-1승까지는 앞에서 이렇게 사라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A에서 AR의 N승을 빼준 게 남죠. 그렇죠? 자, 그래서 SN에서 RSN을 빼주면 A에서 A, R의 N승을 뺀 게 남는다. 그렇죠? 정리합니다. 묶어내면 1-R 곱하기 SN, 왼쪽은 이렇게 바뀌죠? 오른쪽은 A로 묶어내면 A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R이 1인 케이스하고 R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는 둘 다 발산한다 하고 정리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R은 1은 아닌 케이스니까 여기서 다루는 것은 1-R은 0은 아니죠. 0은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제 극한을 취해서 조사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값하고 똑같은 건데 SN을 구했어요.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여기 R의 N승이 결정하죠.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있는 것은 1-R분의 A 상수입니다. 그렇죠? 극한의 성질. 뒤에 공통분모 1-R분의 1이 곱해져 있고 앞에 A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1-R분의 A 이 상수를 극한 밖으로 끌어내면 남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이렇게 남죠. 그렇죠?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R의 무한대승 하는 모양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와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를 생각하면 돼요. 무엇인가에 무한대승 하는 거니까.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곱할 때마다 그 절대값은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한대승하는 모양을 계산하게 되면 절대값은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이 그 절대값이 무한대를 향해 갈 테니까 급수는 발산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급수는 발산한다 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남는 것은 이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텐데 역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곱할 때마다 절대값은 점점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히 곱하게 되면 그 절대값은 0을 향해 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값이 0을 향해 가게 되니까 이 뒤쪽에 있는 극한은 결국은 0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1-r분의 a만 남고 수렴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급수의 값,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하고 같은 값, 이 값은 1-r분의 a다. 그렇죠? 자, 그럼 판정이 됐어요. 기하급수는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만 수렴한다. 그렇죠?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둘 다 발산,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도 발산, 그렇죠? 그렇다면 수렴하는 케이스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줘야 이 기하급수는 수렴한다. 그런데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어디로 수렴하냐? 1-r분의 a. 모양은 1-공비 분의 초항. 어렵지 않죠? 예, 해서 공비하고 첫 번째 항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기하급수에 대해서. 예,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만들어진 공식은. 자, 그럼 이제 급수가 어떤 성질이 있는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미분, 적분하는 것에 선형성이 있었죠? 급수도 그래요. 급수 자체가 더한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 시그마 기호 안에 어떤 상수 C가 곱해져 있다. 이 시그마의 변수는 n이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an 하는 요 값이 바뀌고 있으니까 an 하는 것은 변수 역할을 하는 거죠. n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때 여기 c라는 값이 상수로 곱해져 있으면 결국 덧셈에 대해서 묶어낸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마 기호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해서 c 곱하기 끌어내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성질, 상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성질, 이걸 동차적이다라고 불렀죠. 그렇죠? 호모지니어스, 동차적, 동차적인 성질이 있어요. 마찬가지 an이라는 값과 bn이라는 값을 두 개 더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an을 더한 값과 bn을 더한 값을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것은 값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합을 나눠 놓을 수 있다. 이해됐죠? 수렴할 때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발산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해됐죠? 해서 덧셈적인 성질이 있네요. 그렇다면 동차적이고 덧셈적이니까 선형적이죠.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선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하나 볼게요. 기하급수를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앞으로 와서. 자, 기하급수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주었는데, 기하급수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급수가 5-3분의 10 플러스 9분의 20 마이너스 27분의 40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때 이 급수의 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기하급수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항 A, 초항은 5입니다.
두 번째 항은 앞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얻을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렇다면 그 값이 계속 공비로 역할을 하나 살펴야 되니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얼마를 곱하나 예, 이렇게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역시 마이너스 3분의 10을 곱하면 예, 3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항도 또 그래야 되니까 여기 주어진 항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9분의 20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뒤에 항 마이너스 27분의 40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에 항에다가 계속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을 얻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공비가 맞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급수는 공비가 있으니까 기하급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판정해 주시면 돼요. 기하급수 예,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냐? 공비의 절대값을 가지고 결정해 줘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 계산하면 3분의 2가 되죠. 이 값이 1보다 작은가라는 걸 판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1보다 작다라고 쓰셔야 판정을 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3분의 2가 1보다 작네요. 예, 판정이 됐죠.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수렴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하급수니까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인가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렇죠? 그렇다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계산해 볼까요?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 초항은 5.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3분의 5가 됩니다. 3분의 5 분의 5. 그럼 5는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1 분의 1 뒤집어 놨으니까 3.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더 가볼까요? 예, 이제 6번 보세요. 순환소수가 있는데 2.3, 17 이렇게 17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가지고 표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서 하듯이 이번 학기 우리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의미가 뭐냐? 어떤 수를 쭉 나열하고 그 수 전체에다가 바를 놓으면 그 수들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 두 개의 수에다가 바를 올려놨으니까 17 두 개의 수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예, 순환소수고 2.3 바를 올려놓은 17 이것은 반복돼서 17, 17, 17 이렇게 계속 나간다. 됐죠? 이것의 합을 이 값을 분수로 표현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걸 분수로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을 보니까 이렇게 2.3 뒤에 있는 17이 반복된다라는 뜻은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2.3 먼저 주고 거기다가 이 뒤에 수를 더한 거니까 0.0 17, 17, 17 점점점 이걸 더한 거죠. 그렇다면 이걸 17 단위로 끊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 첫 번째 부분은 0.017이죠. 그렇죠? 해서 0.017 더해주고 그 다음 거기다가 또 17 부분을 더해주면 되니까 이건 두 자리 뒤로 밀렸죠? 그렇다면 0.00017 그렇죠? 해서 0.00017 자, 그 다음 또 두 자리가 또 밀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0.00000 그리고 17 그렇죠? 해서 0.0000017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고 보니까 0.017부터 이렇게 뒤로는 0.017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항에 예, 지금 두 자리씩 밀리고 있으니까 100분의 1을 곱하면서 얻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뒤에 것도 0.00017보다 두 자리 뒤로 밀렸으니까 역시 100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0.017부터 뒤로 쭉 무한한 항을 더한 것은 결국은 초항은 제일 앞에 있는 0.017이고 100분의 1, 0.01을 곱하면서 뒤에 항을 얻고 있으니까 공비는 0.01 이렇게 되는 기하급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할 수 있어요. 공비 R의 절대값은 0.01의 절대값 0.01이에요. 1보다 작다라고 판정이 됩니다. 그럼 수렴해요. 그렇죠? 그 합도 구할 수 있고, 예, 그 합은 1-R분의 A, 1-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얻으면 되니까 1- 공비 0.01, 초항 0.017 됐죠? 그럼 0.01은 100분의 1이니까 1에서 빼주면 100분의 99, 0.017은 1000분의 17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100하고 1000하고 약분하면 여기 10이 남았으니까 99하고 곱해서 990. 그렇죠? 여기 100은 없어졌으니까 1하고 17 곱하면 17. 해서 990분의 17. 다 됐죠? 자, 그렇다면 2.317바 이렇게 된 것은 2.3 플러스 뒤에 있는 것은 기하급수고 수렴하고 그 값이 990분의 17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3은 10분의 23이니까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전부 990으로 통분할 수 있죠. 예, 여기 통분해서 990이 되려면 99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 분자에도 99를 곱해야 돼요. 그럼 100 곱하고 1 빼면 돼요. 그렇죠? 99 곱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다 100 곱하면 2300. 거기서 하나만큼 빼줘야 되니까 23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300에서 23을 빼줬으니까 2277. 그렇죠? 그럼 통분했으니까 이제 분모 같아졌어요. 거기다 17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다면 2294가 되네요. 990분의 2294 분수로 표현했어요. 약분 됐지요? 2로 해서 약분하면 495분의 1147.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뒤에서 사용할 공식입니다.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자, 이번에는 n이 0부터 간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0부터 가고 있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것의 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 급수를 한번 전개해 볼까요? n이 0이면 0승, x의 0승은 1, n이 1이면 1승, x의 1승은 x. 그렇죠? 2면 제곱, x제곱, 3이면 3승. 그렇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점점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급수는 앞에 있는 값에다가 x를 곱해서 얻고 있어요. 1에 x를 곱하면 x, x에다가 x를 곱하면 x제곱, x제곱에 x를 곱하면 x의 3승.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공비가 x가 되는 기하급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은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 그런데 공비가 x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 그렇죠? 예, x의 절대값이 딱 1보다 작을 때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수렴한다. 자, 그런데 그 값도 알 수 있어요. 그 값은 1 공비분의 초항이에요. 초항 1이지요. 1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공비 x입니다. 그렇다면 수렴하는 값은 1 x분의 1이다. 그렇죠? 예, 이것을 뒤에서 공식으로 쓸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드로잉 한번 지어볼게요. 시그마 n이 0부터 간다 잊지 마시고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은 1 x분의 1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을 이제 확장해서 봐야 되는데 1 x분의 1은 fx 이렇게 둘 수 있는 x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세모가 왔다면 여기 세모가 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모양으로 확장을 합니다. 즉, 1 세모분의 1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인데 언제만 이게 같은 거냐?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같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확장된 공식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뒤에 가서 자주 쓸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n이 1이면 1분의 1, 1이죠. n이 2면 2분의 1, n이 3이면 3분의 1 해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다 더한 급수입니다. 이 급수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하모닉 시리즈, 조화급수라고 부릅니다. 조화급수. 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화급수는 발산해요. 그런데 이 급수가 왜 중요하냐? 조화급수는 발산하지만 다른 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걸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조화급수는 발산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조화급수는 모양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됐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왜 발산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부분합을 가지고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약간 트릭을 씁니다. 부분합을 이렇게 건너뛰면서 생각할 거예요. S1 이건 어렵지 않죠. 첫 번째 항 부터 A1까지 더하면 되는데 여기 번호를 1번부터 줬으니까 그냥 A1만 있어요. 그게 1이고 해서 S1은 1. 그렇죠? 그럼 S2는 그 다음 항까지 이렇게 더한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1. 그렇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쓸 거예요. 여기 번호가 1번, 그 다음 2번 이렇게 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은 4번으로 뛸 거예요. 4번. 그럼 S4는 S2에다가 A3, A4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A3는 3분의 1이고 A4는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뒤에 두 개 더해진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은 3분의 1이 4분의 1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작은 거 4분의 1을 두 번 더하면 이것보단 작아지겠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은 S2 플러스 4분의 1 두 번 더한 거보다는 커요. 그렇죠? 작은 거 두 개 더해서 더 작아졌으니까 그 작아진 것보다는 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뒤에 가장 마지막 거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규칙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건너뛴 겁니다. 자, 그렇다면 S2는 1 플러스 2분의 1이었는데 여기 거기다가 2분의 1 더한 거 이것보단 크다 그랬으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이렇게 규칙성 때문에 이렇게 하나 독립적으로 놔둡니다. 하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계산한 거니까 이것도 규칙성을 보기 위해서 2분의 하고 놓겠습니다. 그럼 2분의 2지요. 사실은 계산하면 1인데 그렇죠?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을 보려고 됐죠? 자, 드로잉 지어볼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번호가 이렇게 8번으로 뛸 거예요. 이제 규칙이 보이나요? 1번, 2번, 4번, 그 다음 8번.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 지금 뭘 선택하고 있냐? 2의 몇 승 하는 걸 선택하고 있죠. 1은 2의 0승, 2는 2의 1승, 4는 2의 2승, 8은 2의 3승. 그렇죠? 2의 몇 승 하는 걸 선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은 2의 4승, S16을 선택하겠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S8부터 규칙을 봅니다. S4에다가 이것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A5부터 A8까지를 더해준 거죠. 그렇죠? 제일 뒤에 거 제일 작은 8분의 1 이것을 4번 더하게 되면 제일 작은 걸 더해줬으니까 더 작아져요. 그렇죠? 해서 S4에다가 8분의 1만 4번 더한 거보다는 이 앞에 있는 값이 더 크다. 그렇죠? 근데 역시 8분의 1을 4번 더하면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S4는 바로 전 단계에서 1 플러스 2분의 2보다는 크다라는 걸 여기서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2분의 1 더한 것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제 2분의 2하고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3이 되죠.
해서 1에다가 2분의 3을 더한 것보다는 크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규칙이 생겼습니다. 규칙을 볼까요? 여기가 2의 2승이면 이 값은 1 플러스 2분의 2보다 커요. 그렇죠? 여기가 2의 3승이면 이 값은 1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를 2의 K승하고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S2의 N승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2의 N승하고 되어 있으면 이 값은 1 플러스 2분의 N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극한을 취할 거예요. 큰 함수의 극한이 크다라는 건 알죠? 그런데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라는 것도 알죠? 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취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S2의 n승의 극한은 1 플러스 2분의 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보다 커야 되는데 등호가 하나 붙어서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뒤에 있는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네요. 그럼 둘로 나눠도 무한대로 가네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다 1 더해도 무한대로 가요. 해서 1 플러스 2분의 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에 2의 n승 이런 모양은 무한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니까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계산한 것이 무한대로 가버렸으니까 건너뛰지 않은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쭉 이어서 가는 SN 이것이 수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수렴한다면 거기서 듬성듬성 꺼내도 어쨌든 순서를 쭉 이어서 가니까 수렴해줘야 돼요. 같은 값으로. 그렇죠? 예, 하지만 듬성듬성 꺼낸 이 부분 수열이 이것이 발산해 버렸으니까 원래 본 수열도 수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원래 것을 다 계산해도 이게 어떤 s로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발산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됐죠. 초하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다 더한 거 모양은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생긴 거 이 조화급수는 발산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급수에 대해서 수렴한다, 발산한다 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이 뒷부분부터 해서 뒷장 우리가 몇 급수라는 부분부터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수렴, 발산, 판정법이 필요하면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몇 급수 뒷부분부터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 그런데 급수라는 걸 정의해야 되니까 2절은 공부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여기 이어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